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쌤조학 조울입니다. 쌤조학은 통합학적인 관점에서 21세기 우리의 건강과 질병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가 만든 치매입니다. 인류가 누구든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치매는 필히 걸린다는 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속성이거든요. 그러면은 저부터 치매는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암보다 치매에 대한 알레르기를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은 여성분들이거든요. 여성분들은 치매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정말 아주 강한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역으로 치매에 대한 너무 강한 거부 반응으로 인해 가지고 치매 스트레스가 발생하지 않을까는 염려 아닌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거든. 100세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우리 조상님들보다 우리 선친들보다 치매를 앓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 인류에게는 필히 치매는 며칠이든 몇 달이든 몇 년이든 온다는 것이 정한 이치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것이 우리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60대만 되더라 할지라도 깜빡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은 일화에 대한 것은 엄청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조금 한 가지 사례를 듣는 것 같으면 그렇습니다. 효자동에 있는 은이라는 사람은 대학 교수였답니다. 근데 정말 후배들을 잘 챙겼었고 학식도 굉장히 높았었고 그런데 그 언니가 치매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니가 평소에 평생 보여줬던 행동과 치매 환자로서의 보여주는 행동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거죠. 왜? 아니, 효자동 언니가 저와 같은 식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치매 환자가 됐다면 우리가 치매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 즉 말하자면은 저런 지식인도 치매가 걸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효자동 언니보다 별로 못 배운 우리는 뭐 좀 막가른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조바심 아닌 조바심 그리고 뭐 공포감이라 할까요? 이제 그런 것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주위에 335 치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비교적 우리 선친들이 앓고 있는 것 아니면은 주위의 분들이 치매에 걸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많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왜? 중증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와 같은 식으로 실질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지금 현대의학적으로도 치매에 대해서는 막을 수가 없어. 그런데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효자동 언니를 봐서 학식이 많다고 해서 치매가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뭐 열심히 운동한다고 치매가 안 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신앙심이 아주 뭐 절실하다고 치매가 안 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평생 교회에 봉사를 하셨던 어떤 할머니가 치매를 앓다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얘기를 내가 어떤 책에서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매는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제가 치매가 좋은 치매가 있고 나쁜 치매가 있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치매, 제가 그걸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책을 이제 사보고 쭉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치매가 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나쁜 사람,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솔직히 나쁜 치매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좋은 치매, 나쁜 치매의 기준은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즉 치매 환자가 아주 A범절도 있고 좋은 말씀을 하는 치매를 우리가 좋은 치매라고 부르고, 나쁜 치매라는 것은 막말을 한다든지 쌍소리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옛날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을 갖다 비아냥거리는 얘기를 하는 것을 나쁜 치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잘하는 사람, 지금 악행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와 같은 식으로 선정되는 것도 전혀 아니더라는 거죠. 일단 저부터 걱정이거든요. 저도 치매가 참 안 왔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치매가 온다면 어떻게 하지? 누구든지 그와 같은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치매에 대해서 너무 강박관념을 안 가지고 편안하게 치매를 준비해가는 방법으로서 치매를 예방하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거든요. 그게 치매 예방 및 치료에 대한 4가지 방안이거든요. 힘든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 4가지는, 첫 번째가 읽기, 두 번째가 쓰기, 세 번째가 발표하기, 네 번째가 토론하기거든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했을 시에 치매가 예방되고 치매를 지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읽기였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문장을 30분 정도 소리내어서 읽는 연습을 계속하는 겁니다. 성경도 좋고 불경도 좋고 시도 좋고 시도도 좋고, 아니면 당신이 읽고 싶은 무엇이든 관계가 없으니까 그것을 30분 정도 소리를 내서 읽어주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소리를 내서 우리가 읽게 됐을 시에는 뇌가 활성화되거든요. 두 번째는 음절이 명쾌 선명해집니다. 즉 넣는 이가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표현 방법에서의 표현력이 또 뚜렷해지거든요. 그래서 뭔 얘기냐, 우리가 30분 정도 당신이 좋아하는 문장을 소리내어서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이 치매 예방 및 지연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쓰기거든요. 자, 옛날 어른들은 50이나 60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철자법을 아주 많이 잊어버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핸드폰을 사용하고, 즉 카톡을 하기 때문에 철자법이 엄청나게 잘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냥 말로만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철자법은 많이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나 문명의 이기인 핸드폰이 단점도 있습니다만은 철자법의 견지에서 보는 것 같으면은 지금 핸드폰은 아주 유리한 섹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우리가 철자를 쓰려고 그러면은 손을 작동해야 되겠죠. 손놀림도 엄청 도와지죠. 그러니까 뇌 활성화하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세 번째, 발표하기거든요. 자, 여러분 아마 발표하기는 별로 안 해봤을 겁니다. 이 발표하기가 가장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주제로 가지고 3분 내지 5분 정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가장 큰 핵심은 육하 원칙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자, 조호래가, 지금 조호래가 언제? 2024년 8월 26일 날 치매에 대하여, 치매 예방과 방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에 대하여 4가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측면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이와 똑같은 식으로. 예. 즉,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을 3분 내지 5분 시나리오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뇌가 엄청나게 체계화가 되는 거거든요. 사고의 체계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일제는 토론하기거든요. 만약에 5분이 자기 나름대로의 주제를 발표를 했다면 그 5분의 발표를 가지고 각자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토론하기거든요.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굉장히 간단한데 그것을 체계화 해가지고 계속 활용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즉 노인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복지관에서 앞으로 노인들의 치매 예방을 위해서 가장 해야 될 것은 읽기, 쓰기, 발표하기, 토론하기를 체계화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뇌가 활성화되어야만이 치매가 예방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정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만든 치매, 그러니까 치매는 스스로 만든다는 의미로 얘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다. 그 관리 방법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읽기, 쓰기, 발표하기, 토론하기라는 아주 심플한 4가지 조건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저 강의가 치매 관리에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